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오늘부터 환단국 위서론 비판, 한국 배달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서론자들이 먼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한국이 고대 세계를 지배했다, 대제국을 건설했다, 신석기 시대에 무슨 대제국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늘 보여주는 지도가 이 소위 환파지도라고 하는 이 지도입니다.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에 대한 해석인데요.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들이 그리고 있는 말하고 있는 황국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단국이 삼성기 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나반이시다. 나반께서 아만과 함께 처음 만나신 곳은 아이사비이다. 두 분이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혼례를 올리시니 환족의 모든 족속이 그 후손이다 라고 해서 이 환국을 이뤘던, 그러니까 초기에 문명시대를 열었던 이들을 환족이라고 했고 또 구환족이라고 했습니다. 구환족. 9족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구환족을 분류하면 5종족이 있다. 이는 피부색과 용모로 구별된다 해서 황백, 남색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태백일서 35제 봉기입니다. 위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세운 것이 바로 환국이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죠. 실제로는 구한족이 있었고 5종족이 있었다. 빅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현생 인류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을 했고 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mtDNA 분석입니다. 여성의 모계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인류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아프리카 기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20만 년 전 정도의 쉽게 얘기하면 기후변화로 탈출을 해서 이 동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프리카 기원설인데요. 이거와 다른 설은 뭐냐면 다지역 기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한 곳에서, 이게 이제 단일 기원설인데 한 곳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기원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에는 이 아프리카 기원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인류의 이동 경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중동 그리고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이동했다라고 보는 설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죠. 주로 해안을 따라서 이동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래프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이 오른쪽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또 13만 년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유전자 분석이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몇만 년 정도는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학자마다. 그래서 약 20만 년 전에서 또는 13만 년 사이에 현생 인류의 조상이죠. 호모사피엔스가 동아프리카입니다. 탈출을 해서 중동 지역에 잠시 머물렀다가 여기서 이제 분지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쪽 인도,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 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경로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4만 년 전에 이동하는 경로가 있는데 큰 줄기는 이들이 북아시아죠. 북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한동안 문명을 이루고 살다가 아메리카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아시아에 있던 이들이 약 6만 7천 년에서 1만 3천 년 정도까지 약 5만 년 정도를 이쪽에 거주를 했던 것으로 보는 게 큰 설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기원설에 따르면 인류가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모순도 있는데요. 왜 이들이 아프리카에서 기원을 했는가, 또 왜 이렇게 이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동 원인은 기후 변화다. 그래서 이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이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들이 또 이동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그런데 이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이것은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가 어떻게 분포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유럽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 쪽에 이제 주로 분포를 냈고, 특히 서유럽 쪽에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분포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이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버마 경로라고 하는데요. 이 인도양이라든지 이쪽을 거쳐서 가는 이 버마 경로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한 것은 이제 시베리아 루트 또는 몽골 루트라고 하고, 이 남쪽 바다 쪽을 해안가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버마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마 루트를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처음에는 초록색이 적죠.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많이 분포를 했다가 사피엔스가 이동을 하면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 양분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피엔스가 5만 3천 년 전부터는 조금 더 많아지죠. 많아지다가 4만 3천 년이 되면은 이후부터는 네안데르탈인이 거의 멸종을 하다시피 하고, 사피엔스가 거의 대부분의 영역, 유럽까지도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피엔스가 이제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뭐 근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가 뭐 공존을 했다. 그리고 이종교배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번식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몸 속에는, 유전자 속에는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교배를 한 흔적인데요. 예를 들면 면역 유전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네안데르탈인이 만들어낸 유전자가 많습니다. 뭐 풍토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20만 년 또는 3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아프리카를 먼저 탈출했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적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전염병이나 병균에 이제 내성을 갖게 됐고, 그런 면역 유전자를 사피엔스와의 이종교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전해준 면역 유전자가 현대인에게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흡연을 자꾸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복잡한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 거죠. 당시 이제 고대 인류에게는 그게 맞았는데 현대 인류에게는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질환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도 이 면역 유전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들의 그 임신과 출산을 돕는 그런 유전자도 네안데르탈인이 먼저 이 형성을 해서 사피엔스에게 전해준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네안데르탈인과 우리 선조인 사피엔스의 유전자가 모두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남아있다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제 지구 기후인데요. 지구 기후를 보시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부터 1억 년 사이에는 지구 기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빙하기와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뒤가 되면 또 6천만 년 정도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기후가 안정세로 접어들다가 500만 년 전부터 100만 년 전까지는 이제 기후가 조금 더 안정세,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년 전부터 2만 년 전까지는 이 빙하기와 간빙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주기성을 가지게 됩니다. 갑자기 추워지게 된 게 바로 2만 3천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약 13,000년 전까지 이제 기온이 쭉 극한기를 맞이하다가 이렇게 기온이 쭉 올라가다 다시 한번 뚝 떨어지고 다시 기온이 급상승하는 곡선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기온이 계속 편차가 있다가 지금은 과거에 뭐 400만 년 전의 기후와 비슷해지는 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시간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년 전부터 100만 년 전까지의 이 기간을 플라이스토세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기후는 홀로세라고 하는데, 홀로세 중에서도 뭐 충격기라고 합니다. 홀로세 중에서도 지금은 최적기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기온이 상승하고 높은 시기를 맞고 있다. 언제부터요? 약 10,000년 전부터 이런 시기를 맞게 된 겁니다. 아까 그 도표를 일부분을 확대를 한 건데요. 이 2만 년 또는 그 10만 년 사이에 약 2만 3천 년 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때 최혹한기라고 해서 가장 추웠던 그때를 맞았다. 그리고 이 추위 때 인류학자들은 사피엔스가
거의 뭐 몇백 명, 몇천 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강추위에, 혹한기에 겨우 수백 명, 수천 명만이 살아남았고, 이들이 이제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만 년 전에 저는 문명의 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1만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고 그 농경의 시작을 1만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문명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태동기가 되는 것이죠. 자, 윤내영 교수님의 이 보고서인데요. 1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신석기 문화를 가진 새로운 인류가 전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현대인과 비슷한 두골상을 가진 유적이 1만 년이 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대인의 두골상이 나타난 것은 1만 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년 이전과 1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인과 거의 흡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관심을 끄는 것은 피부색을 결정한 유전자들의 진화가 일어난 것도 불과 1만 년 이내의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바뀌게 되는 것, 지금처럼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런 피부색을 결정한 유전자들의 진화는 1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이 환국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환단고기에 따르면 약 9,200년 전에 이 바이카로 주변 그리고 이 천산 동쪽으로 12개의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국이라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냥 환이라고 했을 겁니다. 환이라고 하는 이들, 천신을 모시는, 그러니까 종교가 먼저 나타났고 이 천신, 우리는 이제 삼신상제라고 하는데요. 천신을 모시는 그런 문명, 천신 문명을 가진 이들이 나타났다. 그것도 이제 12개의 나라, 뭐 부족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12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수미리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미리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뭐 수미리국이 이제 중동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12황국이 있던 곳에서 서쪽으로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이들이 전체가 이동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환국도 계속 이동을 하는 형태를 보여요. 근데 그 본거지 자체가 다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환국이 있고 그중에 일부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뭐 우린 수미리에서 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야옹국이나 구막항국이나 일공국이나 이런 것들은 진서 사이전에도 그 지명이나 나라 명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완전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본래 자기들이 쓰던 자기들을 부르던 말들을 계속 썼고 우리는 야옹국 사람이다. 우리는 뭐 비리국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손비국도 마찬가지죠. 우르국도 마찬가지고 구다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구다천국 사람들이 또 이 동로국이라고 하죠. 동로국. 이 부산에 있던 동로국 여기도 이들이 원래 이 북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명이나 나라 이름이 어느 시대가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미리국도 마찬가지로 수미리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수미르 문명을 세웠다고 해도 이 수미리국 전체가 이동을 하거나 이 수미리국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12항구에 계속 속해 있으면서 이들의 일부가 문명 개척단이 간 것이다. 그들이 이제 새로운 문명을 그 토착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왜 바이카로 주변에 12항국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이카로에 대해서 뭐 우리는 한민족도 바이카로에서 유래했다. 뭐 그래서 동아시아인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바이카로와 북만주와 북아시아죠.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어떤 연계성을, 개통성을 보인다. 서로 연관돼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도 바이카로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이 극한기에 약 6만에서 7만 년 전에 이 바이카로스 주변으로 북부 아시아인들이 이동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1만 3천 년 전까지 있다가 1만 3천 년 전에 그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올로스의 최적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이죠. 그 당시에 뭐 10년 사이에 기온이 급상승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온이 급상승을 하면서 빙하가 녹고 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바이카로 주변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이전에 왜 혹한기 때 바이카로 주변에 이들이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카로는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담수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요. 이 호수가 특이한 게 뭐냐면 깊이가 깊다 보니까는 태양열을 그대로 보온하는 이 간직하는 보온통 역할, 난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난로다, 뭐 시베리아의 푸른 눈이다, 진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재밌는 게 왼쪽에 있는 게 러시아 자료에서 제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선이 수심이고요. 이 온도도 일정해져서 약 영상 4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심은 이제 더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 바이카로가 일종의 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카로 주변의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도 약 10도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카로 주변으로 혹한기 때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기온이 높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고, 그렇다고 또 바이카로 주변에만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살았냐? 그건 아니죠. 그 데니소바 동굴 유물을 보면 5만 년 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9,000년 전에 홍룡화 유적에서 나오는 그 귀고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타조알로 만든 거고요. 이 타조알의 원산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바이카로나 지금의 몽골 쪽에서 만들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바이칼 또는 몽골과 이 데니소바 알타이 산맥 위쪽인데요. 이쪽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언제? 5만 년 전에요. 그래서 5만 년 전에 이미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5만 년 전이라고 하면 그냥 원시인 우가우가하고 돌도끼로 짐승이나 때려잡고 뭐 뜯어먹고 하는 그런 것만 상상이 되는데, 이미 이들은 이렇게 공예 품을 만들었고 또 이 재료를 저 먼 산지에서 이렇게 수급을 해서 공수를 해와서 거기서 가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깨뜨리지 않으면 이 고대인들의 어떤 문화나 당시의 생활상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